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완골 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상완골 골절 됐을 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올 수 있는 숨어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요 뼈입니다. 요 뼈. 위팔뼈. 모양이 길게 생겼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다치냐에 따라서 후유장애가 좀 다양하게 남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어깨 쪽에서 가깝게 골절이 생긴 경우에는 이 어깨 관절에 운동장애 등이 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팔꿈치 가까운 쪽에서 골절이 됐다 했을 때는 이 팔꿈치 관절에 이런 운동장애 등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 골절이 됐다 했을 때는 당연히 어깨나 팔꿈치 관절에 운동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그죠? 근데 뼈가 잘 안 붙는다거나 뼈가 이상하게 붙는다거나 아니면 뼈가 안 붙어가지고 가관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운동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약관 장애 분류표를 보시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을 잃었을 때가 지급률 30%, 심한 장애를 남긴 때가 20%,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가 10%, 그리고 약간의 기형을 남겼을 때가 5%로 규정이 되어 있죠. 한 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인공관절 등을 치환하거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도수 근력 검사 결과상 근력 등급이 제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들어둔 보험에 상해 후유장애가 3억 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 이때 인공관절 치환했다면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을 잃었을 때 해당되기 때문에 3억 원의 30%인 9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 이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는 근전도 검사상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상 1등급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제한이 어깨든 팔꿈치든 이 관절 있죠. 이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되었을 때가 이 상태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는 이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이 되었을 때를 말하고요. 마지막, 약간의 장애를 남겼을 때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하로 제한됐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관절의 움직임은 AMA라고 해서 미국 의사협회에서 만든 신체 운동 범위 각도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운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영구장애 소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시장애인 경우에는 한시 5년 이상의 장애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금액의 20%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관절입니다. 가관절 생소하시죠? 이 가관절이라는 것은 뼈가 안 붙어가지고 뼈 사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관절처럼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사실 뼈가 안 붙은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사례이긴 한데요. 체질적인 요인 때문에 고래식술 등등의 이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상태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관절이 생긴 경우는 지급률이 20%예요. 후유장애 보험 가입 금액이 3억이다. 그럼 20% 하면은 6천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뼈에 기형이 남았을 때 항목이 있죠. 이 항목은 지급률이 5%입니다. 이 경우는 뼈가 이렇게 제대로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양대로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각 변형이 15도 이상 되었을 때 이때가 바로 뼈에 기형을 남겼을 때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5%의 지급률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 분류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후유장애 진단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주치의 선생님에게 후유장애 평가를 했을 때 대부분의 주치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장애 안 남습니다 라고요.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후유장애 진단을 주치의분께 의뢰했다가 장애가 없다는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주치의 입장에서는 내가 치료한 환자가 장애 남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사실은 내키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주치의가 아닌 다른 병원에 지금 상완골 골절 같으면 정형외과 부분이죠.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평가를 받아서 청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애평가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죠. 같은 환자라도
여러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갔을 때 각각 소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전문의는 뭐 장애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의는 장애가 요만큼 남는다, 또 어떤 전문의는 장애가 요만큼 남는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차피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써줄 수 있는 의사한테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청구했다고 해서 올바르게 보험사가 지급해 줄까요? 만약에 제가 심한 장애 진단을 받아서 20% 청구를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3억에 20%를 청구했다고 치면요, 6천만 원이죠. 이렇게 몇 천만 원 되는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내일 입금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조사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고가 과연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사건인지, 그리고 장애는 적정한지, 그리고 장애가 요무장애인지, 이런 것들 말이죠. 실제 조사가 나오게 되면요, 보험사가 의료자문 등을 통해 가지고 한시장애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에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 80% 삭감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얼마나 수많은 인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그런 보험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사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면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험금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오는데 그거를 괜히 혼자서 대응 잘못하셨다가 보험금 적게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연락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